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편 노새 두 마리라는 작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편 시작했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3편과 4편은 도시화 산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소시민들, 빈민들의 삶, 고통스러웠던 삶, 힘든 삶, 고통보다는 힘들었던 삶, 이런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 노새 두 마리는 1970년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는 산업화 시기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속에서 이제 교통수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수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노새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늙은 망아지 계열이겠죠. 늙은 망아지. 말까지는 안 되고 망아지 정도. 이거를 늙은 노새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 빠른 세대를 쫓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삶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자동차 문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새 이 두 마리를 가지고 연탄 배달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의 내용상 노새라는 거는 그 시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도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빈민이죠. 잘 사는 계층은 아니죠. 그래서 도시 빈민들의 힘들었던 삶이자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이것을 살아내야 했던 우리들의 즉 가장이잖아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 그래서 그 가장인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새와 아버지를 매치를 시켜놓은 거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준비하시고 파일집 준비하시고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작가는 최일남이라는 작가입니다. 주로 현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을 가지고 글을 쓰던 작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도 사회 비판적인 어떤 요소를 담고 있다. 그 당시 사회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날카로운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뭐가 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해학적으로 또는 풍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더라. 자, 작가 최일남. 자, 배경 알아야죠. 배경. 이거 이해했나요? 그러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일남. 시간적 배경. 자, 배경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시간적 배경, 그 다음 공간적 배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1970년대. 공간적 배경은 했잖아요. 도시 빈민들의 삶이라고 했으니까 서울은 서울인데 서울의 외곽지. 인사이드 아니죠. 아웃사이드죠. 그죠? 서울의 변두리 동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책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있다면 이게 많이 쫙 발렸어요. 여기는 구동네, 여기는 신동네 이렇게 나서면서 여기에는 2층 집 같은 게 막 새로 들어서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빈민들의 모습을 집도 판잣집처럼 이런 집들 여기는 양옥집이라는 거 그 당시에 등장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2층 주택을
양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직들이 들어서 있고 이 사람들은 새로 주택도 개조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렇게 지금처럼 지금 우리의 주방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당시 밥을 해 먹던 거 곤노라는 게 있습니다. 곤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 붙여서 하는 건데요. 이런 거에다가 밥을 해 먹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을 떼서 밥을 해 먹거나 이러지는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신세대 사람들이죠. 여기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화장실도 여기는 양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재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화장실도 재래식이라는 겁니다. 재래식이고 여기에 문화를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 속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여기는 아직까지도 아침마다 요강이 뭐예요? 쉬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단지처럼 생긴 거, 그 요강 밤새 요강에 오줌 놓던 거 보고 요강을 막 이렇게 그냥 그 땅에다가 훅 하고 버리는 거, 이런 아침의 전경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구도시를 상징한다면 얘는 신도시를 상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변두리 동네지만 그 변두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우리의 지금 주인공이 살고 있는 이 구도시 새롭게 막 2층 그러니까 2층 집이라는 걸 문화주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문화주택 같은 새로운 문화들이 막 여기에 들어서고 있는 이런 것들이 대비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주제는요. 또 지워야 되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따라올 수 있죠? 자, 주제는 아까 우리 처음에 밝혀놨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빈민들의 소외된 삶, 도시 빈민들의 빈민은 이 가난할 빈자예요. 빈민들의 힘들고 소외된 삶. 자, 요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 자, 시점은 나가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노새가 등장한다고 했는데요. 특별하게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노새가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노새는 우리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이제 그 가족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삶, 그런 삶, 그 노새의 모습과 같이 대치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나라는 인물이 그 아버지의 삶을 이제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연탄입니다. 연탄. 그래서 아버지도 어쨌든 도심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뭐 워낙 가난한 사람이어서 도시로 들어왔다고 해서 도시 그 중심, 발전하는 중심 속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두리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고, 변두리 지역에서 하는 일이 집집마다 연탄을 배달하는 일인데, 그 연탄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100장, 50장 뭐 이렇게 배달을 해달라고 하면 뭔가 교통수단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얘기했었죠. 아까 이런 마을들이요, 마을이 쫙 지금처럼 겨우 산업화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도로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요즘 보기 힘들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낚여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들
우리 달동넥 하는 게 있습니다. 즉, 막 계단을 올라 막 완전히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동네를 우리가 달동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막 올라가서 어떤 집이 있으면 이 집에 배달을 해줘야 되는. 그럼 실제로는 차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차가 그렇게 만약에 우리 지금처럼 막 일상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지도 않고 차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진 게 노새죠. 노새. 늙은 망아지 2마리. 늙은 망아지 2마리. 이 2마리로 이렇게 좀 망아지 2마리가 이렇게 앞에서 끌고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그죠? 이렇게 요 앞에 사람이 있어야 될 테고 한 사람이 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말이 알아서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여기 연탄을 싣고요. 또 이 노새가요 동력이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누군가는 밀어야 돼요. 오르막길을 갈 때는 누군가가 뒤에서 또 밀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연탄 배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등장인물 관계도 한번 볼게요. 다 아셨죠? 우리 숙제를 해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보내라고 했더니 딱 2명만 보내고, 뭐예요?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것도 안 한다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숙제검사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다 원하는 게 숙제검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반드시 보낼 것. 4편을 다 보내야 돼요. 자, 등장인물 관계도. 자, 나는 당연히 우리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런데 요즘 그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연탄 배달한다? 아버지 힘들어서 안 돼요. 제가 밀어줄게요. 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냥 내가 알기에. 왜?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데 혼자서 못해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 또 그리고 너무 곱게 자랐잖아요. 전부 다. 이런 힘든 일 자체를 보고 자라지 않죠. 요즘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얘는 굉장히 정이 많은 아이다. 그리고 정말 아직까지 순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관찰자가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등장인물 아버지.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 시대의 어떤 가장을 대표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노새가 아버지가 하는 일은 노새가 이끄는 마차로 연탄 배달을 한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요, 가족에 대한, 물론 그 시대 아버지들이 또 다 그렇고 지금도 뭐 아버지들은 그렇겠죠.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냥 책임감만 하면 되네. 뭐로서?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하다. 왜 이래? 다시 쓸게요. 자,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하다. 자, 됐나요? 그러면 이제 줄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 5단계. 자, 이제 5단계는 그냥 5단계 말하는 순간 발단은 이런 거, 전개는
또 이런 거 위기는 어떤 내용?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발단. 우리가 동네를 옛날 동네, 좀 신식 동네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구자가 뭐 오열 구자 이런 의미니까. 자, 발단에 보면 구 동네 옆에 아까 했었죠.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이쪽에는 뭐 구동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요강의 오줌을 누는, 그러니까 재래식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인 거죠. 재래식 화장실 밤에 가기 무섭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가지고 있는 동네, 판자촌이고 이러니까. 자, 이쪽은 신동네니까 화장실이 재래식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구 동네 옆에 신동네 할까요? 새로운 동네 할까요? 새로운 동네가 생기고, 아버지는 이걸 좋아합니다. 왜? 아버지는 연탄 배달한다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신동네가 생겼다는 건, 자, 이 구동네 사람들은 삶 자체가 어렵습니다. 경제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탄도요, 뭐 한 장, 두 장 이렇게 낱개로 한 장, 두 장 이렇게 사가는데 신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좀 부유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탄도 한 번에 뭐 50장, 100장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동네가 자꾸 이렇게 돈 많이 생겨나니까 아버지는 솔직히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아버지는 새로운 동네가 생기고, 아버지는 연탄 배달이 더 많아질 거라고 좋아한다. 아버지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가게가 잘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전개. 됐나요? 구 동네 옆에 새로운 동네 생기니까 아버지가 말은 안 했지만 좋은 거야. 은근히 좋은 거야. 누가 봤을 때. 1인칭 관찰자였죠? 나, 아들이 봤을 때 아버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새로운 동네가 자꾸 생기니까 이제 배달 주문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주문이 많아지면 결국 이 가족들이 더 살기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하다 했잖아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자, 전개. 자, 전개는 자, 새동네가 생기면서 동네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미지는 동네 모습이 달라졌지만 새 동네 사람들, 구 동네 사람들 서로 어울리진 않습니다. 왜? 알겠죠? 얘를 보면서 조금 자존심 상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얘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구 동네 아이들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아유, 뭐 우리랑 수준이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새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새 동네 사람들은 되게 웃깁니다. 자기들이 신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나 봐요. 새 동네 사람들은 노세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중요한데? 중요하죠. 왜? 이 사람들은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연탄 주문을 많이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새로운 문화, 신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탄 배달을 시킬 때도 자동차로 배달하는 거 그런 집에 시키면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럼 이 아버지의 일거리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세라는 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기하게 생각하니까 이 우리 아버지인 연탄집에 배달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전개 전개 됐나요? 자, 그 다음 위기는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심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신동네 사람들이 연탄 배달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연탄 배달을 하게 되는데요. 연탄 배달을 하던 중에 이 노새들이요. 미쳤나봐요. 미쳤단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진짜 날뛰는 거 있잖아요. 날뛰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친 것처럼 날뛴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노새들이 갑자기 멈추어 선다. 멈추어 서면 어떻게 해요? 오르막인데.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갑자기 오르막에서 쫙 하고 이렇게 멈추니까 이 아빠는요, 얘들아 빨리 올라가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하게 되겠죠. 그런 순간 얘들이 멈춰서더니 그런 순간 갑자기 마차가 얘가 이렇게 멈춰서면서 마차가 뒤집어져요. 자, 그 순간 마차가 뒤집어지고 노새가 달아나 버려요. 어떡하죠 이제? 노새가 달아난 것도 더 큰일이고 또 배달하던 거 마차가 전복됐잖아요. 그 배달하려고 했던 연탄 다 부서졌겠죠. 그걸 어떻게 다 물어줄 거냐 말이에요.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절정 가볼게요. 자, 절정은 노새가 도망갔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먹고 살려면 노새를 찾으러 다녀야 돼요. 자, 아버지와 나는 노새를 찾으러 다니지만 찾지 못하고 우연히 동물원 앞을 지나던 나는 그곳에 있는 노새, 자, 나는 노새와 동물원 앞을 지나가면서 동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노새와 아버지의 모습이 닮았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노새가 도망갔으니까 큰일 났어요. 일단 노새부터 찾아야 돼요. 노새가 막
그 도망을 갔는데 그 노새가 그래도 빠르겠죠, 사람보다는. 같이 아버지가 막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노새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렇게 노새 찾으러 다니는 길에 그 앞에 동물원 앞을 지나게 되는데 그걸 지나다가 거기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아들이 나가 갑자기 노새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모습에서 노새와 아버지가 참 닮았구나.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노새 제목이 노새 두 마리인데 그 노새는 우리 그 당시에 아버지와 이렇게 같이 맥락이 닿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연상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그런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말 갈게요. 갈등 해결되는 단계가 결말입니다. 자, 결말 못 찾았잖아요.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미치겠어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왜? 경찰이 왜 왔을까요? 그 노새들이요 온 데를 다 막 해집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그거 다 파손시키고요. 막 이렇게 아까 했잖아, 미친 듯이 날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막 하여튼 얘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여기저기를 막 다 해주고 다니니까 다니는 곳마다 다 뭔가를 밟거나 넘겨뜨리거나 무너뜨리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때문에 경찰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노새가 망가뜨려 놓은 걸 다 물어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이 집을 찾아서 온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탄 배달 못한 거 그 집에 보상해야 되죠? 그 다음 이제 이 노새가 엉망 만들어 놓은 이 한두 집이 아니거든. 이 사람들을 다 보상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할 거냐면 노새는 또 없어요. 노새가 없으니 당장 배달을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도시의 빈민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정말 힘든, 가장으로서의 힘든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자, 결말. 집에 도착했을 때 누가 왔다고요? 경찰이 왔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말없이 밖으로 나간다. 너무 속상하겠죠. 그리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이 많지 않을까요? 나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워크북 펴보세요. 준비됐나요? 워크북 펴시고. 자, 첫 번째. 나의 가족은 도시 변두리 동네에 살고 있다. 동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대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자. 우리 책을 찾아보시면 아까 얘기했었죠. 연타. 그 다음 또 뭐 그 신동네, 새동네, 문화주택.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요강, 또 노새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슬래브집 이런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나타내는 말이더라. 두 번째, 아버지는 노새 마차에 연탄을 싣고 구동네 새동네에 배달을 하신다. 아버지와 나가 노새를 끌면서 어려웠던 점은, 제일 어려웠던 점이 오르막이에요. 오르막. 오르막. 자, 가장 어려웠던 점, 연탄을 가지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할 때, 이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노새가 숨에 찼겠죠. 그러니까 노새도 가파른 길 딱 올라가니까 확 하고 막 반항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느 날 연탄 배달을 하던 노새가 도망을 가버리고 나와 아버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노새를 찾는다. 아버지와 가족에게 노새는 어떤 존재였을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이, 생계죠, 생계. 아버지와 가족에게 노새는요, 생계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존재죠. 왜? 걔로 인해서 배달할 수 있는 것이고, 배달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죠.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배달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동물이니까, 고마운 존재죠. 그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마운 존재,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고마운 존재. 왜요? 배달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혼자서 뭐 50장, 100장 같은 걸 혼자서 손에 들고 못 올라가죠. 자, 4번. 노새를 찾지 못한 아버지는 대포집에 들어가서 술을 거푸 마셔야 된다. 다음 아버지의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자,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 별 수 있냐? 그 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다. 그럼 뭐겠어요? 내가 노새 하던 일이 뭔데요? 우리 가족 생계를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내가 노새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다? 노새가 하던 일을 아버지가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여전히 가족을 책임지겠다. 가장으로서 더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아빠네요. 우리 아빠들이 이렇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5번. 하지만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왜? 집을 나갔어요? 도망간 노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경찰들이 찾아와서이다. 자, 보상하라고 찾아왔었죠, 그죠? 자, 첫 번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한 마리의 노새 이렇게 돼 있네요. 또 한 마리의 노새. 누구겠어요? 아버지죠, 아버지. 자, 나는 얼룩말을 쳐다보면서 아버지와 노새가 그 얼룩말은 동물원 앞을 우연하게 지나다가 노새를 찾기 위해서 지나다가 보게 된 얼룩말입니다. 아버지가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노새와 아버지는 어떤 점에서 닮았다고 할 수 있는가? 자, 생김새. 길게 째진 감정 없는 눈,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닮았다. 생김새는 여기 지금 보기글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개를 보면서 참 아버지와 닮았다. 그런데 생김새만 닮았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와 닮았다고 할까요? 그 어떤 그 노새가 하는 일, 노새의 어떤 그 살아가면서의 생애, 뭐 그런 것들이 아버지와 닮았다는 거예요. 자, 하는 일과 생활에 대해서. 하는 일과 생활 같죠? 자, 아버지 어쨌든 마차를 끌어야 되는 일은, 자, 마차를 끌고 아버지도 앞에서 끌어야 되잖아요. 이 노새는 계속 달려야 되죠. 그 뒤에 달려있는 마차 때문에. 자, 마차를 끌고 연탄 배달을 하는 것, 이것이 닮은 점이죠.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자, 그 다음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돼 있습니다. 변화 못하죠. 왜? 노쇠는요 이미 우리가 자 이때에 한참 사람들에게 자동차라는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로망이 되는 자동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교통수단들이 발달을 한 거죠. 그러면 발달한 교통수단은 자동차라면 전혀 발달하지 못하고 좀 아날로그 방식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노쇠잖아요. 아버지도 노쇠도 얘는 새로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새로운 문화 아니죠. 그러니까 노쇠나 아버지는요 결국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집을 나선 아버지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밑줄 친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보기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노쇠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떤 때인데 노쇠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 지금이 어떤 때?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던데. 자,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던 때입니다. 그 새로운 문명이 자동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헬리콥터 앵앵거리고 자동차 빵빵거리고 이건 새로운 문명이죠. 그죠? 자, 우리 같은 노쇠는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옛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황. 자, 우리 같은 노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 자, 그 다음 세 번째 3륜차. 3륜차는 윤자가 바퀴 윤자예요. 바퀴 3개 있는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3륜차의 등장으로 아버지 일감이 줄어드는 듯한데도 아버지는 노쇠 마차만을 고집한다. 아버지 일하는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아버지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거 여러분이 아버지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거니까 이것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보기 끓음 보겠습니다. 노쇠나 말이나 요즘은 큰놈의 3륜차 때문에 아버지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치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있으면 뭐래?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뭘까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나도 아버지처럼 옛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옛것이 좋은 거야. 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아버지였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어쨌든 자동차로 바꾸어서 더 많은 일감을 늘도록 할 것이다. 라든지 두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네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길. 자, 네 번째. 화려하게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도시의 모습 이면에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빈민으로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작가는 노새와 아버지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거예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적응하지 못하는 그 빈민들의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 산업화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 산업화 시대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또는 힘이 되는 시선을 보내자라는 겁니다. 그 시선 보내자 같다고 눈만 보내자는 게 아니고 눈만 이렇게 굴려서 보내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고 조금 더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그 삶도 힘든데 적응하지 못하고 싶어서 못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삶이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발전하는 문화, 이런 문화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이것에 발로 바뀐 거예요. 즉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외된 이런 사람들, 그 발전하는 시대에 이런 삶에 대한 혜택도 못 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자라는 것이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두 편을 다 했기 때문에 글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논제, 전차 구경, 노새 두 마리 두 작품을 통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금 했잖아요. 아웃사이더, 소외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의 폐해가 무엇인지 비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우리 수업했던 걸 워크북을 다 정리를 하시고 다시 워크북의 내용을 처음부터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잘 쓸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글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르고 자꾸 글만 쓰려고 하니까 글이 안 되는 거다 말이야.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써야 될 거, 급속한 산업화의 폐해가 무엇인가. 자, 산업화되면 이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산업화는 경제적인 발전은 이룰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은 이룰 수 있지만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죠. 사람들의 어떤 삶에 피폐를 가져온다는 것, 즉 소외되는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이렇게 혜택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소외된 삶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피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완성을 해서 나에게로 보내주시기를 반드시 숙제검사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숙제를 안 내잖아요. 어머니한테로 바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